오늘 떠날 곳은 5060 자유여행 프랑크푸르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팔팔한 하루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 도시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단지 경유지로만 기억되는 곳이죠. 공항에서 환승하고 기차를 갈아타고 또 다른 도시로 떠나는 길목. 그래서 흔히 스쳐 지나가는 도시라 불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이곳에 머물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단순히 유럽의 관문이 아닌 심장이라 불리는 이유. 금융 도시의 역동성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괴테의 흔적까지. 오늘은 제가 직접 느낀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프랑크푸르트의 진짜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강점 중 하나인 교통, 그것도 칼같은 시간.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 발을 딛는 순간 웅장한 역사 건물이 여행자를 압도합니다. 기차가 쉼없이 드나들며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심장처럼 뛰고 있죠. 한때 정확성의 나라라 불리던 독일. 저 역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만난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철도 파업, 인프라 공사, 예고 없는 지연. 깔끔하고 완벽할 것 같던 시스템이 왕국, 독일도 세월의 변화를 체감하며 변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베를린행 기차를 기다리며 저는 여러 번 DB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을 달래면서 말이죠. 여행이란 결국 계획과 예측을 넘어서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기억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닐까요? 여행의 여유를 가지고 독일 기차는 지연이 잦으니 일정은 여유 있게 잡으세요. DB 앱은 반드시 설치해두고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이제 진짜 현지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여행을 할 때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지의 마트. 화려한 명소보다도 사람들의 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마트 아닐까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찾은 알디와 리들은 들어가면 나오기 싫어지죠. 진열대 가득 쌓인 맥주와 와인, 그리고 수십 가지의 소시지와 치즈. 가격표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맥주 한 병 값이 한국의 생수 한 병과 비슷하더군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신선한 상품을 찾는다면 레베나 에데카가 좋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매장 안을 가득 메우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마치 작은 농산물 시장을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한쪽 코너에서는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오늘의 빵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일상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카우프란트는 창고형 마트 같은 거대한 규모 속에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없는 게 없는 생활의 모든 것이 모여있는 곳. 여행자라면 꼭 필요한 간식이나 물 혹은 소소한 기념품을 여기서 준비해도 좋습니다. 여행지에서 현지인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는 그 소소한 즐거움이야말로 자유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여행을 가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갑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소박하지만 단정한 독일식 미니멀리즘이 주류인 것 같아요. 패션 디자이너로 오랫동안 일했던 제 눈에는 여행지, 사람들의 옷차림이 곧 그 도시의 분위기를 말해준다고 느껴집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보던 자라, H&M, 프라이마크 매장이 도심 한복판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을 걷는 사람들의 스타일에서 독일 특유의 취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채색 계열 옷을 입고 지나치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몸에 꼭 맞는 재킷, 잘 재단된 셔츠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단정한 스타일. 겉으로는 소박해 보여도 그 안에 자신만의 철학이 깃든 듯 했습니다. 멋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겠죠. 누군가는 화려한 장식을 통해, 또 누군가는 절제된 단정함 속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거리를 거닐며 저는 단순함 속의 세련됨이 바로 이 도시의 스타일임을 느꼈습니다. 도시의 매력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조화이죠. 프랑크푸르트는 아이러니한 매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한쪽에는 유럽 굴지의 금융 중심지가 있고 마천루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유럽중앙은행 본부가 자리 잡고 있죠. 파란색 거대한 건물 앞에 세워진 유로화 기호 조형물은 마치 이 도시가 유럽 경제의 심장임을 선언하듯 당당히 서 있습니다.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결정들이 바로 이곳에서 내려진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여행자에게도 묘한 긴장과 설렘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몇 발자국만 옮기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중세의 향취가 가득한 레머 광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목조 건물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은 마치 동화 속 배경 같았습니다. 광장을 걷는 순간 현대의 시간에서 잠시 벗어나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마인강을 따라 늘어선 박물관 강변은 낭만 그 자체입니다. 30여 개의 박물관이 강변을 따라 자리 잡고 있어 예술과 역사, 건축, 영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그 중에서도 슈테델 미술관은 꼭 들러야 할 명소죠. 보티첼리, 라파엘로, 고흐의 익숙한 이름들의 작품을 눈앞에서 마주할 때 여행의 피로마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현대와 전통, 속도와 여유가 있는 도시 프랑크푸르트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요소들이 한 도시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프랑크푸르트가 가진 특별한 매력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환승 도시라 여겼던 프랑크푸르트. 그러나 며칠 머물러 본 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단지 스쳐 지나가기엔 너무나 아깝다는 것을. 거대한 공항과 역동적인 금융가, 그 사이사이에 숨겨진 따뜻한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예술과 역사의 숨결. 경유지가 아닌 여행의 목적지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도시. 여러분도 언젠가 이곳을 지나게 된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어 보시길 권합니다. 여행은 반드시 유명한 도시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프랑크푸르트의 골목, 광장, 강변이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음 여행지는 독일의 아픈 역사와 유럽 예술의 힙한 감성이 공존하는 베를린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